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차 사전 청약에 총 93,79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주택 28.1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계양의 전용 84제곱미터는 381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순수토지 매매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매 건수는 11,21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 상승한 수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3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확대해 10월 1만 호, 11월 4천 호, 12월 1만 4천 호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만 호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서울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43,444가구 비아파트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를 합한 수는 1,678가구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순수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건수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순수 토지 매매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매 건수는 1만 1,21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800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보다 14.5%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매매 건수는 8,359건을 기록해 전체 매매 건수 중 74.5%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뿐 아니라 순수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건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순수 토지 매매 건수는 3,366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8건과 비교해 21.2%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국인이 각종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출 규제 같은 정부의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한국 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본인들의 원래 자산인지 아니면 대출한 금액인지 한국 내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부동산 규제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이, 성남 복정일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93,798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를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혼희망타운은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경우 709호 공공분양 공급에 37,255명이 몰리는 등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전용 84제곱미터는 28호 모집에 만여 명이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자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대가 4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와 50대, 20대 순이었으며 신혼희망타운은 30대가 70.9%, 20대 19.4%로 2030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 남양주 왕숙이, 파주 운정삼 등 추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2만 8천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민영주택과 이사대책 공급 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확대해 10월 1만 호, 11월 4천 호, 12월 1만 4천 호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3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과 이사대책 공급 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010호의 총 경쟁률은 15.7대 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인 2.6대 1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초기 분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96.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초기 분양률이 5분기 연속 100%를 이어가던 서울은 지난 2분기 99.9%로 기록 행진을 멈췄고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초기 분양률은 99.8%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규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인 기타 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은 중소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더욱 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 기간도 최장 1년이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 방안입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 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2030 세대의 공황구매, 일명 패닉바잉 현상이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로 그 열기가 옮겨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매매된 43,444가구 비아파트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를 합한 수는 1,678가구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2030 매수 비중이 큰 지역은 도심 업무 지역과 가까운 마포구와 용산구, 양천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용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